보험금을 지급할 때 MRI나 CT 등 뇌 영상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조건이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2, 3천만 원의 경증 치매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뇌 영상검사 이상 소견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경증 치매는 뇌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 보험금 분쟁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오늘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가끔 시장에 가보면요. 이 더운 날씨에 이 팥죽 같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이 도넛이나 꽈배기를 기름에 튀기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안에 작은 에어컨도 있는데 이거 왜 안 트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도넛을 튀길 때 온도가 너무 안 올라서 도넛 색도 잘 안 나오고 맛있게 튀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을 하세요. 이 맛있는 도넛과 이 꽈배기를 내놓기 위해서 더위를 참는 이 주인장처럼 오늘도 이 더위와 한판 승부를 벌이면서 하루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전국의 알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문자를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떤 일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요. 가끔 이 방송 진행하면서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듣고 계실까 궁금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내일부터 사흘간 이 동시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한 가운데 이 당장 이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오늘 1시부터 막판 협상 중이라면서요? 네, 이 막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그 실무교섭단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수처구 모처에서 만나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어제 부교육감 회의 결정에 따라서 연대회의에 긴급 협상을 제안하면서 오늘 양측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요. 그러나 과연 오늘 막판 협상에서 양측이 얼마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부 쪽에서는 일단 서로의 입장과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총파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네. 연대에는 일단 기본급을 6.24% 인상을 하고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시에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 이런 정도로 임금을 인상해 줄 것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교육당국과는 굉장히 좀 입장 차이가 큽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만 올리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서 당장 사실은 이제 그 정부로서는 그 예산상의 제한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이걸 얼마나 단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어쨌든 내일 예고한 대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당장 학교 급식에 큰 차질이 예상되겠군요. 네, 연대에는 지금 9만 5천여 조합원 가운데 5만여 명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제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 급식의 경우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동원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는 방안 학교별로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을 동원해서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서해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로 불리는 인천 연평어장에 올해 이 봄어기 어획량이 지난해 비교해서 30% 넘게 크게 줄었다면서요? 네,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건데요. 예. 봄어기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 12만 8,400kg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3%나 줄어든 것이고요. 네. 이는 그 2014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저조한 수준인데요. 2년 전인 2017년 봄어기 어획량인 62만 300kg과 비교를 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하죠.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당연히 함께 줄었는데요. 올해 봄어기 어획고는 41억 원으로 지난해 어획고에 비해서 22%나 감소했다고 하죠.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당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온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평년보다도 낮은 올해 그 서해 수온 때문에 꽃게의 그 유생 성장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획량 자체가 좀 줄어든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 지난 2009년부터 어획량이 계속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부 어민들 허가받지 않은 어구 수보다도 많은 어구를 이용해서 조업하는 등 이 치어 등 어족 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남획과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촌계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어족 관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특단의 제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어획량이 이렇게 크게 줄면은 아무래도 꽃게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제 그 꽃게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더욱더 먹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옹진 수협에서는 올해 5월 초 크기가 큰 그 암꽃게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서 킬로그램당 4만 5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숯꽃게 가격도 한때 그 3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매 가격으로 보더라도 어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암꽃게 1kg당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 숯꽃게의 경우에는 3만 5천 원 가량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하죠. 예, 비싸서 못 사 먹겠군요, 정말. 네, 맞습니다. 1kg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두세 마리 올라갈까요? 네,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겠죠. 예,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제였죠. 이 전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경남도가 이 농민수당 조례 만들기 위해서 주민 발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충남도에서도 이거 주민 발의 추진한다면서요?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도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씩의 그 농민 공익수당을 이제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남도에서도 그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 관련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전국 전농, 충남도 연맹과 전국 여성농민총연합회, 충남도 연합, 그리고 민중당, 충남도당이 오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충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지금 충남에서는 부여가 농가당 연간 14만 원을 지역화표로, 즉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남 해남 한평에서는 올해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자, 이 막대한 산림 피해와 또 이재민을 낸 고성 속초 산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수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과 이 협력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이제 그 경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전의 피해 보상 책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중요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아직은 그 검찰이 몇 명이나 기소를 할 건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한 이 고성과 속초 산불과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난 10여 명을 그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해왔고요. 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를 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이 산불 발생 석 달째 다가오고 있는데 이달 안에 이재민의 임시 조립주택 입주를 끝내고 본격적인 주택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바로 장마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좀 긴급한 사안인데 일단 마무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민 658가구 1,518명의 이재민 가운데 연수원 등의 127명, 친척집 등의 445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 임시조립주택에 5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임대주택에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 기반시설 공사 중인 마지막 임시조립주택 43동의 공사를 곧 마치고 이달 중순에 이재민을 이제 그 추가로 입주시킬 계획이고요. 네. 임대주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고성의 이재민 10가구에 대해서는 속초 지역 LH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으로 이달 중에 저는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불탄 주택 416채에 대해서는 개량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네. 주택은 실패 면적 기준으로 복구비의 70%까지를 지원금과 성금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고요. 융자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불탄 주택에 딸린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15평 기준으로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소식 하나만 더 보죠. 이 광주 지역 학교 21곳의 운동장이 이 납 포함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 폐쇄됐다면서요. 해당 학교 학생들이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 공사 기간만 무려 5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2학기의 그 체육 활동 거의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광주시 교육청 인저잔디나 우레탄 트랙 등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 초중고 32곳의 운동장 가운데 21곳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 물질이 검출돼 이를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체육시설에 출입 금지선을 만들고 펼침막과 안내판을 설치해서 학생과 시민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요. 이들 학교 운동장의 인공 구조물을 모두 걷어내고 친환경 마사토를 이제 깔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 3월까지 교체 비용으로 26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그 2016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 5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그 중금속이 검출이 되자 이들 인공시설을 모두 그 교체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 그 검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들 시설 다시 좀 걷어내게 됐습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여러분이 애청하고 계신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 하시면서 듣고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문자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세요. 2781님. 폐기물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 문자 주신 분이고요. 6086님 가평 포도밭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혹시 이어폰을 끼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크게 켜놓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9391님 냉장고 정리하면서 반찬 5가지 만들고 듣고 있어요. 덥네요 하셨고 3109님 경기도 시흥시에서 화물차 운전하면서 매일 듣고 계시다고요. 7477님 콩 앱으로 듣고 있어요. 전남 완도입니다. 라디오 들을 때는 제주 KBS가 대체로 잘 들리는 편이에요. 유일한 외부 소식통이죠. 귀농자인데 요즘 장마로 풀이 엄청 자라서 지금 풀 메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다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 가운데 7477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새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런 문자 주제를 정하니까. 기쁜데요. 계속 들어주셔야죠. 늘 듣고 계신 분인데 문자 참여가 처음이신 분들일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이 커피 쿠폰을 좀 팍팍 쏴드려야 될 텐데 박태식 프로듀서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먼저 가보죠.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입니다. 힘 좋으신데요. 울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서울과 비슷합니다. 울산은 맑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고요. 현재 기온 28도, 체감온도는 무려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울산의 랜드마크 하면 태화강 지방정원 그리고 심리대숲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심리대숲에 은하숲길이 생긴 이후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대숲에 별을 걸어놓은 듯한 아름다운 야경에 데이트를 즐기려는 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태화강 심리대숲의 대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니 왜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바로 그 심리대숲 산책로를 찾은 분들이 대나무에 남긴 낙서 때문입니다. 최근 태화강 지방정원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태화강 정원사업단에 대나무에 그려진 낙서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시 직원들이 찾아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대나무에 긁히고 또 굵은 매직으로 낙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산책로를 따라서 낙서를 확인할 당시 총 195본의 대나무에 낙서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요. 사랑의 맹세는 물론이고 기념일로 보이는 날짜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 꼭 거기다 새겨놔야 될까요? 이 대나무들도 정말 아플 텐데. 네. 근데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 좀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우고요. 예. 최대한 낙서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울산시 태화강 정원사업단 김석기 단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대나무 곳곳에 각종 흔적을 남기기나 사랑 낙서, 예를 들어 영희와 철수 사랑에 몇 년도 몇월 며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직원 3분과 저하고 대나무를 확인해 본 결과 총 199번의 낙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나무에 낙서가 된 정도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데 낙서가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훼손된 25번은 제거하였으며 낙서 정도가 약한 167번 중 164번은 친환경 페인트 도색을 하여 낙서를 덮고 나머지 3번은 낙서를 지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네. 아니 낙서를 덮기 위해서 거기다 또 페인트 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나무는 더 원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깝죠. 그래도 어쨌든 뭐 복구 작업하면서 이걸 좀 보호하기로 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친환경 페인트로 도색한 부분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보다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서 낙서를 많이 남기셨는데요. 낙서가 가려진 흔적들이 좀 많이 보였고 네. 칼로 긁힌 자국들은 페인트로도 가려지지 않아서 제 마음까지 아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더 이상의 낙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리대숲 내 울타리에 대나무 사랑 낙서하지 맙시다. 추억은 가슴에만 새깁시다. 라는 네. 내용의 깃발을 설치했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대나무 낙서 확인 순찰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억은 가슴에만 남겨야지. 네. 이 대나무 애꿎은 대나무에다 이거 왜 다 기록을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 이 낙서판을 좀 별도로 설치했다면서요?
저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낙서판을 설치했는데요. 그 여행지에 가면 이곳에 내가 다녀갔다는 걸 남기고 싶잖아요.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추억의 낙서판을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여기에 추억을 남기세요라는 편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낙서판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호응이 뜨거웠는데요. 시민들은 어떤 추억을 남기셨을지 음성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라고 남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대구에서 와서 대구에서 저희 왔다고 이름 쓰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왔어요. 여기 되게 시원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게 병들어서 이렇게 뭐를 처리를 한 건가 한 줄 알았는데 낙서하고 여행 오는 사람들은 또 한번 이렇게 적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은 남기니까 좋고. 선우야 너 써봐. 너도 그려봐봐 아무거나. 여기 같이 왔으니까 얼굴 그리고 가자.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는 길에는 애들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표지판에 보니까 이렇게 낙서하지 말라고 돼서 칠해놓은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낙서를 여기다 하는구나. 아무래도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또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더 많아져야 다른 데는 낙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낙서하지 말아야죠. 네, 저도 이 추억의 낙서판에 남기고 왔습니다. 네. 라디오 전국 일주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사람의 상처에 딱지가 않는 것처럼요. 네. 낙서가 된 대나무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이고 또 추억이고 기념이지만 깊게 새겨진 상처는 대나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인 지역 소식 알아볼 텐데요. 그 사이에 박수정 리포터 스튜디오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경기도 부천에선 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공포, 스릴러, 공상과학, 코미디 이런 장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렇게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 영화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영화제인데요. 이 영화제는 칸 국제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 7대 장르 영화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는 총 49개국에서 288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11일 동안 영화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이렇게 판타스틱한 장르의 영화들 보면 좀 더위도 식힐 수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떤 주제로 열렸습니까? 올해 주제는 사랑, 환상, 모험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특성화된 테마가 있는데요. 올해는 SF, 공상과학이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영화제 공식 메인 카탈로그를 보면 SF 영화의 역사적인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유니콘과 UFO를 모티브로 삼아서 SF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담아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제 개막식도 우주 같은 느낌으로 특색 있게 열렸는데요. 예.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 많은 스타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한여름밤의 판타지를 선물할 장영화의 축제 제23회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거의 드라마 영화 많이 보는데 여기 부천은 장르 영화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좀 못 보던 것들 보는 거가 제일 기대돼요. 영화제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런 영화제 찾아다니는 게 한 번 빠지게 되니까 전국에 지금 전주, 부천, 부산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상업 영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나 트렌드를 알 수 있달까 세계적인 그리고 또 왜 오늘 개막작도 멕시코 감독님인데 저희가 왜 주로 접하는 작품들은 미국이나 영미권 영화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영화를 접하는 게 되게 새롭고 재밌어요. 또 영화과 학생이어가지고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죠. 테마가 장르 영화다 보고 SF 영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특별전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는 장르 영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장르 영화들 그런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이 영화 마니아들이 네. 이 영화제 많이 쫓아다니죠. 맞아요. 첫 번째 인터뷰하신 분은 뭐 전주, 부산 이렇게 부천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영화의 트렌드도 좀 알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개막작이 멕시코 영화라고 했죠? 네. 어떤 작품입니까? 올해 개막작은 멕시코 에드가 니토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기름 도둑입니다. 네. 이 중부 멕시코의 황량한 들판에선 밤마다 지하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훔치는 기름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고등학생 소년이 짝사랑하는 소녀의 환심을 사고자 핸드폰을 사려는 과정에서 기름 도둑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소년이 겪는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가난하고 고단한 현실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제 하면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마련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의 테마가 SF인 만큼 로봇 특별전이 준비됐습니다. 예. 인간을 넘어선 미래란 주제로 장편과 단편 총 13편의 로봇 영화를 상영하고요. 로봇 토크 콘서트부터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 로봇부터 승마 로봇 같이 여러 로봇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로봇 이벤트 존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있으니까요.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영화제에서 눈여겨볼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모은영 프로그래머에게 들어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모은영입니다. 모든 작품을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영화 담당하면서 저희가 올해는 한국영화 특별전으로 김혜수 배우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요. 김혜수 배우의 이제 대표작인 타짜 상영을 하고 배우님과 또 최동훈 감독님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작품 외에도 김혜수 배우의 이제 10편의 작품이 또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 영화 중에 저희가 최근에 드라마와 영화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교차되는 이 경향들을 반영한 크로스오버라는 섹션을 마련했는데요. 영화 감독이 만든 드라마들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소개가 됐었던 페르소나라고 하는 또 이 작품들도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또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영화 몇 번만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영화라던가 아니면 유럽 영화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정말 다양한 영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화나 선택하셔도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즐길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부천시청을 비롯해서 부천시 일대의 주요 영화관 5관, 15관에서 상영 중이고요. 네. 이번 주말 7일까지 볼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에서 준비한 VR 영화 상영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비욘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총 40편의 VR 영화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 전시는 6일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부천으로 가시면 평소에 볼 수 없는 색다른 재미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가서 좀 환상의 세계에 좀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방송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문자 참여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은데 소개 좀 해드릴게요. 3466님. 푸드코트에서 음식 주문받고 계산하는 일 하고 있어요. 바쁜 시간 보내고 한숨 돌리는 시간. 늦은 점심 먹으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7638님 꽃집 아저씨예요. 꽃 배달 마치고 지금 막 가게에 들어왔어요. 꽃 배달할 때 항상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셨고 8599님 경주에서 구미로 퇴근길에 듣습니다. 소방관입니다 하셨고 8255님은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남편 위에 침대 커버를 뽀송뽀송한 면 소재로 바꾸고 안방 청소 깨끗하게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3467님 충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라디오 들으며 보강토 시공 중에 있어요. 정말 덥습니다 하셨네요. 정용남 씨는 대전에서 듣고 계시대요. 오이지 100개 담그면서 듣고 계시다고.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아이스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경기도 안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고3 딸 기말고사 기간인데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있어서 조용히 이어폰 꼽고 청취 중입니다. 그런데 딸보다 왜 제가 더 졸리고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9005님 충남 청양의 귀농인이시라고요. 비가 안 와서 들깨모가 타들어가 밭에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크게 켜놓고 무더위를 삭힙니다 하셨고 주말리 씨 문자 가끔 주시는 분이세요. 충남 공주에서 이 동갑내들 모여 마을 어르신들께 드릴 사과잼 만들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 전국 여행 다니는 것 같아서 아주 좋다고 하셨네요.
어떤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릴까요? 3466님, 7638님 이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3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고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30도에 못 미치고는 있지만 29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고요. 어제와 기온이 아주 흡사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도, 또 포항이 31도, 경주, 합천, 춘천, 대구 등 30도대까지 오른 곳도 꽤 있습니다.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폭염특보 해당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폭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이 그나마 제주도고요. 내일은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낮 동안 장맛비가 내리겠는데 두 지역 모두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농도 매우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입니다. 자외선 농도, 오존 농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그나마 보통 내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16에서 21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등 26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30도고 지금 서울의 기온 29도, 습도 45%입니다. 현재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시간 도로 위로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으로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북진천 나들목부터 3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수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고 여파와 함께 교통량이 많아 기흥부터 수원 쪽으로 더디게 움직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오늘도 작업의 여파로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 백면, 여주에서 감곡까지와 괴산 나들목에서 각각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남지에서 칠석까지 8km나 긴 구간에서 공사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강대교를 조금 지나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서 있는데요. 각 구간 모두 여파를 받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세계 식량 계획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선적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 대응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공장 보급과 함께 제조혁신,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또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주 지역으로 가보죠.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입니다. 네, 이 제주도에는 워낙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같은 이슈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럿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2공항도 그렇고 녹지병원, 예. 또 최근에 뭐 고유정 사건, 그렇죠. 또 비자림로 이제 확장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제주도민들 위주의 제주도민이 가장 원하는 이슈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제주도민만의 이슈 뭘까요? 4.3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제주 4.3. 네. 그렇죠.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4.3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이 제주 4.3이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원래가 4.3은 이슈였고요. 1년 그렇죠. 내내. 예, 워낙에 요즘 큰 이슈가 많아서 이제 감춰졌는데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4.3제 해결이고 네. 희생자들의 실질 명예 회복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급선무라는 건 제주도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4.3 특별법 개정 이거 뭐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국회 네, 지금 힘겹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추경안 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동물국회 뭐 이런 비난도 받긴 했는데 예.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국회가 이제 수생할 기미를 보여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유족들이 오죽하면 며칠 전입니다.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 제주에서 이 여의도 국회의장까지 왔어요, 유족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8일인데요.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제주도민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 발의됐습니까, 개정안이? 좀 오래됐는데 2017년 12월 그때 제출됐으니까 예. 1년 반? 그렇죠. 1년하고 6개월 넘었죠. 예. 오래됐네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 내용이 있고요. 희생자 유족 보상 또 이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수용인 명예 회복도 있고 네. 트라우마 센터 설립도 있습니다. 요 전체 종합을 해보면 4.3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네.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 처리가 쉽지 않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정부도 그렇고 각 당도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은 합니다. 예. 하긴 하지만은 우선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심의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 법안 소위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모든 법안은 법안 소위를 먼저 통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무엇보다도 이 법안 소위를 빨리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 안건에라도 이제 오른다면은 각 당의 입장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논의 그렇죠. 논의는 되겠죠. 그렇죠. 논의가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여 줘야 하거든요. 예. 하도 답답하니까 유족들이 4.3 유족들이 이제 국회 앞까지 가서 개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좀 귀를 기울였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그 전에 이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좀 다른데요. 제주의 4.3 관련 유족이 지금 8만 명에 달하고 있고 네. 그런데 4.3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제각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라는 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자유한국당인 경우에 제주도 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념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렇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빨리 해야 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주도 내 소속 의원들이 다 민주당이 하고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소속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이제 움직여주질 않는다? 제주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의원도 찬성을 하고.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라도 빨리 개정안이 처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동 지사도 마찬가지로 비정안까지 처리되길 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법안 소위에서 빨리 다뤄줘야 할 것 같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위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뭐 쉽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어쨌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민들 입장입니다. 예. 4.3이 지금 끝난 지가 70년 이제 넘었는데 1948년 4월 3일 그렇죠. 발생한 유족들이 이제 고령입니다. 80대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언제 이렇게 사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제 군사 재판을 받고 그때 불법적으로 옥살이 했던 분도 많습니다. 네. 여전히 빨갱이란 오명을 지우지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네. 여전히 4.3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이제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단순히 작은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시각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예. 앞서도 이 제주도민이라면은 누구나 다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제주도민이 아니고는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제주도민 인구가 30만이 안 됐는데 희생자가 3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네. 10명 중 1명 이상이 다 이렇게 희생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 이제 80세 전후의 유족들인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유족들이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주면 유족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미디어 제주 김용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이 많이 덥습니까?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약간 바람이 좀 있잖아요. 바람이 조금 있고요. 예, 견딜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녁엔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요새. 그 노천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한잔 하기도 좋고. 그러게요. 집에 있긴 좀 아까운 날씨입니다. 아깝습니다. 오늘은 이 실향민 시인, 6.25의 시인을 만나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뭐 엊그제 역사적인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인류의 어떤 평화를 향한 희망, 역사적인 의지, 날. 예.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오늘은 그 실향민 시인의 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1928년생 그 전봉건이라고 하는 시인이십니다. 네. 그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셔서 1988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남한에서 사셨는데 40년에 아버지와 함께 월남을 하셨어요. 그 뒤부터 이제 남한에서 시인이자 교사, 뭐 현대 시학이라고 하는 시 잡지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네. 1950년에 서정주, 김영랑 두 분의 추천으로 시인이 되신 그래요. 분입니다. 예. 지난주에 육군상 시인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좀 생소한 분이었는데 막상 또 펼쳐보니까 정말 대단한 시인이라는 걸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전봉건 시인도 이 서정주, 김영랑 두 분의 추천으로 시인이 되셨다라고 하면 대단한 시인일 것 같아요. 이름만 생소할 뿐이지. 네, 맞습니까? 그 문단에서는 1969년에 이분이 현대 시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오래된 가장 오래된 그 시 잡지를 발행을 하셨어요. 예. 그 시단의 그 중심 인물이셨고 그다음에 김수영, 박인환, 뭐 전봉근, 구상 이런 등의 시인들이 6.25 이후에 한국 시단을 이끌어 오신 그런 시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시 중에 피아노라는 제목의 시가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피아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그 지난번 얼마 전에 그 김경복이라고 하는 시낭송가께서 낭송 공연을 했는데 이분의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데 저도 아주 심장이 콩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네요. 어떤 시인인지는 이 작품을 먼저 좀 만나보고 얘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뼈저린 꿈에서만 뭐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예,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뼈저린 꿈에서만 전봉건.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 개울물에 어리는 풀포기 하나, 개울 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려면 말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선 미루나무는 6그루, 우물 속에 논이는 큰 붕어도 6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 끝 큰 회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가만히 옮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2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2번, 그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 세로 파놓은 어머님 이마에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아, 26년 뼈저린 꿈에서만 매시는 어머님이시여. 아, 낭송하면서도 저도 목이 메는데요. 아유, 절절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시장의 감정이 그 복받쳐서 쓴 시라는 그런 게 좀 느껴지죠. 그 전문건 시인은 실은 그 서정 시인이 아니라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언어의 어떤 기교라든지 절제미, 문법 파괴 뭐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시인인데, 네. 예, 고향 앞에서는 눈물 콧물이 만져지는 그런 시를 쓰셨네요. 그러네요. 네. 눈물 콧물이 만져지는 시. 네. 표현이 좋습니다. 네.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소식 전해 듣고 있는데 이곳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평안남도 안주는 그 평안도의 안자가 이 안주에서 나올 정도로 이 평안도의 그 중심 도시라고. 그러면 해요. 여기도 이제 평양하고 안주에서 맞습니다. 평안도 예. 그 전주와 나주가 해서 전라도 맞습니다. 되듯이.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묘양산에서 발원한 그 청천강, 예. 청천강을 사이로 또 소월, 백석의 고향인 또 평안북도 정주군하고도 가깝습니다. 예, 그 평북 정주는 이제 소월 그렇습니다. 시인하고 또 백석 시인의 고향인데. 예. 그 이분들이 다니신 오산학교가 있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의 명문인 그 오산학교인데, 그렇죠.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하시고 또 고당 조만식 선생이 교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했던 그 오산학교,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민족학교였죠. 네. 김옥 시인 또 이광수 또 작가 이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거기서 김소월, 백석 등 한국문단의 불세출의 문인들이 또 배출됐습니다. 예. 그 일제 강점기에 뭐 굴하지 않는 민족 정신을 이어준 그런 학교였고, 그 조만식 선생이 그 교장으로 계실 때 백석 시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그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래요. 백석 예. 시인 어머니가. 예. 언젠가 한번 해주신 말씀 같아요. 네. 좀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북한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역사적인 그 북미 정상회동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죠. 이 북미가 판문점에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평화 시대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정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들의 고향 근처가 네. 영병군 박천군에서 또 핵 재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문인들이 태어난 곳과 뭐 이 또 핵 재처리 시설이 이렇게 또 있는 군들이 이렇게 밀접해 있는 걸 보면서 아유, 뭔가 묘한 상관관계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를 한 편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뭐 절절하게 고향을 그리는 시인데요. 강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네.
강에서 전봉건. 바람 불면 임진강으로 가서 못 건너는 강 건너 북쪽 땅 산자락 내 집을 보았습니다. 발돋움하고 보았습니다. 그러기를 30년, 이제는 나이 들어 흐린 눈. 바람 불면 임진강으로 가서 못 건너는 강 건너 북쪽 땅 산자락 내 집으로 부는 바람에 허연 뒷덜미나 보고 앉았습니다. 시퍼렇게 살 같은 발 뒤꿈치나 보고 앉았습니다. 이 시를 낭송하고 나니까요. 그 평남 안주의 정확히 고향이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도 좀 궁금해져요. 예, 뭐 정확한 위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이분이 그 임진강 뭐 이렇게 그 시를 쓰셨는데 임진강을 네. 이제 시어에 쓰셨는데 아마도 그 고향 앞에 흐르는 청천강 묘양산에서 발원했다고 알려지는 청천강 그 청천강이 이제 옛날 살수입니다. 살수대첩의 그 살수인데 네. 예, 그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강이죠. 네. 예,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대전을 치렀던 강이었고요. 예. 또 안주성이라고 하는 곳은 또 그 옛날에 그 정묘호란 때 또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또 안주성이 있는 또 안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 안주는 그 누에고치가 되게 유명하대요. 아, 예. 그래요? 그 안주 누에고치에서 뽑아진 그 명주, 뭐 항라, 숙고자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명성이 자자했는데 조선 시대에는 궁중이나 대갓집들의 그 하님들 하인을 높이는 말인데 네. 이분들이 자수를 배우러 와서 몇 달씩 머물다 가기도 한 뭐 그런 또 누에고치의 고장이었다고 하네요. 예. 그 관광지라고 한다면 관서 8경이 하나이고 또 관서 제1루라고 불리는 백상루라고 하는 누각이 유명한데요. 네. 청천강을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경치를 바라보는 곳인데 100가지 경치를 한눈에 보는 뭐 이런 루라고 해서 이제 백상루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예. 몇 번의 이제 중건을 거쳐서 1977년에 이렇게 이제 재건이 돼 있는 건데 관서 지방의 제1경이라고 합니다. 예. 네. 또 뭐 안주는 이게 벌판이래요. 평야가 되게 유명한데 그 곡창지대여가지고 온갖 곡식, 물산 뭐 이런 게 이제 흥성했고 네. 또 청천강에서 숭어가 잡히는데 뭐 굉장히 맛이 있다고 그래요. 일품이라고 해요. 얼마나 예. 물도 맑고 공기도 맑겠습니까? 네. 빨리 평화시대가 와서 직접 네. 눈으로 가서 보고 싶네요. 그러게 시인도 얼마나